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자, 둘 중에서 어떤 주식이 과연 장기 투자하기 좋을까요? 주가 상승률이 향후에도 엄청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적자였다가 이 영업현금 흐름이 턴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순현금이 얼마냐? 거의 5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쌓여진 돈으로 괜찮은 기업들이 나왔을 때는 그냥 M&A를 하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뜨겁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은 올해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은 무려 50조 원으로 작년 연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제로금리 시대, 그리고 12년 만에 찾아온 폭락장으로 인해서 정말 이번이 주식으로 돈 벌 기회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났고 그 열풍이 해외 주식 투자까지 번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해외 주식 투자로 몰리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S&P 500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장기 상승률을 비교해보면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 주식은 무엇이냐? 8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은 최근 한 달간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4억 4,100만 달러나 매수를 했고요. 2위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나라 사람이 최근 한 달간 3억 4,700만 달러를 매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에 비해서 장기 투자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우량주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잠드는 시간에 이 거래가 일어나다 보니까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자, 둘 중에서 어떤 주식이 과연 장기 투자하기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슬라. 테슬라는 이 자동차 시장의 역사를 새로 쓰는 기업이죠. 최초로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를 이끌었고, 특히나 이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단순히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 본다라기보다도 플랫폼 기업, 소프트웨어 그런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1,519억 달러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에서 도요타에 이어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기업이죠. 윈도우, 그 다음에 오피스 365,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1,700조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산한 한 그거 거의 비슷하다. 정말 엄청나죠? 자, 이번엔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애 주식인 만큼 최근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그 하락분을 거의 만회를 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테슬라는 90.4%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유는 테슬라가 그간 꾸준히 적자를 기록을 했었어요. 자, 하지만은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3, 모델 Y, 즉 대중화된 모델이 잘 팔리면서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건설이 되면서 향후 판매량 확대에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전염병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32%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주가가 견조합니다. 올 들어서만 15% 주가가 상승을 했고 전염병으로 인한 주가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전염병의 수혜주, 언택트 관련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피스 365, 그다음 윈도우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PC 기반으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죠. 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PC 수요도 많아지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피스 365, 윈도우 이런 소프트웨어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15%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26%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두 기업의 특색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자, 둘 다 나무랄 것 없이 좋은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기업을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과 현금 흐름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요 Y축이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 X축이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세 가지 선이 있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은 재무현금 흐름. 그리고 이 회색 선은 바로 투자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업이 스타트업이다.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영업적으로는 돈 못 봅니다. 적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재무현금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플러스로 대폭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은행의 차입금, 아니면 채권 발행, 아니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좋은 투자자를 예치를 해서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당연히 신생 기업이고 기술 기반 기업이라면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현금의 지출, 즉 마이너스 폭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 이런 기업은 재무 현금은 플러스, 영업은 마이너스, 투자 현금은 마이너스 이런 형태를 띄어요. 자, 그러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이 영업 현금의 적자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금 흐름이 이제 막 플러스를 기록을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에 돈이 막 넘쳐나고 풍족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고 R&D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점이 바로 성장기 기업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때는 재무 플러스, 영업 플러스, 그리고 투자 마이너스라는 그런 현금 흐름을 띱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업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자, 캐시카우가 유입이 되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영업 현금이 대폭 플러스 폭이 확대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조달한 자금을 갚는 그런 행위를 보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간 플러스였던 재무현금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고요.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과거에 투자했던 그 결실이 현금으로 유입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이긴 하나 예전보다는 그 마이너스 폭이 많이 축소가 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점에 속한 기업을 이제 성숙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점에는 영업 플러스, 재무 마이너스, 투자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느냐? 바로 이 초입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표적으로 이 성숙기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의 한번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선, 이 진한 파란색 선이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지난 거의 한 7년간 계속해서 이 영업 현금 흐름이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 이렇게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요. 자, 이렇게 영업적으로 유입된 돈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자금을 외부에서 계속해서 조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재무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그간 플러스 폭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고스란히 다 R&D 투자, 공장 건설 이런 쪽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를 기록을 한 것이고요. 자, 이번에 이익률을 보시면은, 자, 예전에는 이익률이 마이너스 폭이 심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이 영업현금 흐름이 흑자 전환하면서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자, BEP 수준에 도달하는 자,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앞서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과 현금 흐름의 관계, 자, 여기에서 살펴봤을 때 성장기에 막 진입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영업적으로 이제 실제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간에 거의 한 7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했었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 순현금이 어느 정도냐? 지금 마이너스 한 80억 정도예요. 마이너스 80억. 지금 약간 줄긴 했는데, 자, 순현금이 마이너스 80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순현금은 참고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서 은행에 갚을 돈은 다 갚고 남은 현금이 얼마냐? 자, 이것이 바로 순현금이거든요. 즉, 순현금이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순차입금이 그만큼 있다. 즉, 은행에 갚을 돈이 그만큼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갚을 순수한 돈이 얼마냐? 거의 한 80억 달러에 다다른다. 자, 그리고 그 비중도 보시다시피 이 자본 총계의 100%가 넘어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 즉 재산보다 많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극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측면에서 흑자 전환을 하긴 했으나 여전히 이 재무 상태는 우량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미국 공장 몇 곳이 가동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생산을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비용은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다시 적자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은 이번 이슈를 잘 극복을 하고 계속해서 이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들이 잘 팔린다라고 한다면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이 부분이 계속해서 고도화되면서 정말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대에 프론티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률이 향후에도 엄청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아마존이 정말 지난 10년간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적자였다가 이 영업현금 흐름이 턴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주가 상승률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었는데 테슬라가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 보시다시피 영업현금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 영업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투자 현금이나 재무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뭐 이익률도 보시다시피 뭐 많이 나올 때는 거의 40%에 가까운 이익률이 나오기도 하고 뭐 안 나올 때는 20%. 상당히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순현금이 마이너스 한 80억 달러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순현금이 얼마냐? 거의 5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한 70조 정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배당도 꾸준히 지급을 하죠. 매년 이렇게 배당금을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현금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은 쌓여진 돈으로 괜찮은 기업들이 나왔을 때는 그냥 M&A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2016년에서 2017년으로 가는 이 시점에 순현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인수를 했습니다. 현재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인수를 해서 뭐 성공을 했다 판단하기에는 이르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링크드인 사업을 스스로 추진한다? 그렇다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진 않다. 오히려 이런 신사업이라든지 플랫폼 사업들은 잘하는 기업, 잘하는 CEO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CEO나 그런 기업들이 잘 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인수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초입에서 지금 성장기로 막 넘어가는 그런 기업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회 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아마존 같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면은 폭발적인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여전히 재무 상태가 우량하진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렇게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 변동성은 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베타는 지금 현재 1.15예요. 자, 베타가 무엇이냐면은 주식시장이 1% 움직였을 때 개별 주식은 몇 % 움직이느냐. 자, 그런 것들을 베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베타가 1.15라고 했는데, 즉 나스닥 지수가 1% 움직이면은 테슬라는 1.15%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테슬라의 주가에 어느 정도 묻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전염병 이슈가 막 불거졌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900달러에서 거의 한 300달러 수준으로 추락을 했잖아요. 이런 주가 변동성이 테슬라와는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0.95입니다. 즉 나스닥 지수가 1% 움직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0.95%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안정적인 주식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으냐? 나는 과감하다. 도전적인 걸 좀 좋아하고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자, 반대로 나는 약간 좀 소심하다.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꾸준히 뭔가 배당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버티는 것이 좋다. 빨리 가진 않더라도 길게 오래 가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란 주식이 여러분한테 더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종목은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좋은 종목을 보는 기준, 관점 이런 것들은 비슷하거든요. 자, 그런데 똑같은 종목을 투자해도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 그 투자자들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내가 예를 들어서 도전적인 성격인데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나는 안정적인 성격인데 리스크를 많이 테이킹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고르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현금 비중이라든지 주식 비중을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